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시 나이 덕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작품으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 저 사람 진짜 이해 안 돼.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불편해. 괜히 가까이 가지 말자. 근데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좋아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한 이후에 바라볼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 작품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숭아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요, 저 복숭아 나무 별로일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곁으로라고 되어 있죠. 알고 봤더니 내가 몰랐던 이런 면이 있었어.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져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멀었던 복숭아 나무와 점점점 거리를 좁히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딱 한 단어로만 얘기해봐 하면 no 편견, no 선입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복숭아 나무만 봐도 그렇다. 자, 그냥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얘들아, 그 복숭아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라는 시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자, 거리감이 점점 좁혀져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화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성동화 이 시인의 인터뷰의 한 대목을 따왔는데요. 사실은 이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작품 말고도요. 여러분 나이덕 시인의 작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학평 이런 데 기출이 됐잖아.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한두 번은 만나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이덕 시인은 어머니가 충남의 한 보육원에서 총무로 일을 하셔서 보육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실제로요, 20살까지 이 보육원 식구들과 같이 성장을 했다고 해요. 시인은 남과는 다른 생활 환경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답답할 때면 보육원을 나와 무작정 혼자 걸었고 그러다가 너무 늦게 돌아와 혼이 난 날에는 그네를 타며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시인이 11살일 때 어머니가 서울의 한 보육원으로 직장을 옮겨서 가족들도 서울로 이사를 하였고 시인은 2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일하던 보육원에서 생활하였다. 그래서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빛깔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있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 시인의 참 많은 작품들이 이러한 성장 과정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팁을 드리자면요. 이 작품에서는 그 복숭아 나무가요. 그냥 다른 사람, 타인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시인의 어떤 맥락을 넣어서 본다면 나는 내 엄마 아빠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보육원의 모든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런데 이내 곧 그들의 정말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시인을 좀 떠올려 보면 이 작품의 화자의 감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화자가 나왔죠?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거리감을 알 수 있죠. 자,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을 거야. 저 사람은 한 겹의 마음이 아니야.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타인에 대한 편견. 그런 마음으로 멀었던 거예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가 뭐야? 바로 그 복숭아 나무겠죠.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뭐예요? 나의 추측인 거예요. 편견으로 인한 추측인 거지. 그런 그늘을 가졌을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난 가까이 안 갈 거야. 자, 멀리로라는 이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거리감을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한 거예요? 그 나무의 진짜 색깔을 깨달은 거죠. 자, 깨달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요, 여러 겹의 마음일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이때는 거리감이 느껴졌거든. 그런데 멀리서 바라봤더니 어머나, 그냥 단순히 흰꽃 분홍꽃 흰꽃 분홍꽃이 아니라 수천의 빛깔을 뿜어내고 있는 나무였잖아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왔죠? 자, 그러면서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어. 눈부셔. 역시나 반복이 특징적이네요. 알았습니다. 자, 이 수천의 빛깔에서요, 눈부시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긍정의 시선이 들어가 있어.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어쩌면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내가 그 나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뭐예요? 자, 화자가 바로 그 복숭아 나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복숭아 나무가 사실은 정말 여러 색깔의 빛을 가지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나 많았어. 참 많은 사랑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대상에 대해서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자, 이제 이 그늘은요, 앞에서 말한 어떤 그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을 때의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일 거야 라고 했던 그 편견의 그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 내가 가까이 다가간 나무의 그늘이 됐거든요.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디예요? 그 복숭아 나무 그늘로.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요. 무엇을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와, 너무 멋지죠? 이게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인데요. 결국에는 그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화자가 점차 알게 되고 이 복숭아 나무의 진짜 수만의 어떤 빛깔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뒤에 결국에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요, 이 도치법이 보이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단 문장을 깔끔하게 다로 끝맺지 않고요. 소리를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특징은요. 반복된 식구가 보였어. 도치법이 보였어. 이런 것들은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홍빛 이런 빛깔에 대한 얘기를 했죠. 색채 이미지가 지배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복숭아 나무를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했어 라는 거, 그리고 씁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건요, 결국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건 그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알려는 노력, 그게 뒷받침되어야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었고요. 작가의 맥락을 반영해서 본다면 그렇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내 부모님,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꽃빛을 피워내고 싶었던 그런 꿈을 가졌던 부모님이야. 그래서 보육원 친구들에게도 부모가 되어줬고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눠줬던 부모님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복숭아 나무 곁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이 저녁도요,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대상과 교감하는 시간인데요. 저녁이라는 설정도 뭔가 하루의 저물녘이잖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해되셨나요? 예, 어려운 작품 아닌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만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짠! 쌤서희 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면 우리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 정말 다양한 정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